국내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 예년보다 열흘 가까이 일찍 개장합니다. 네, 해수욕장의 즐길 거리를 보다 늘리는 시도도 꾀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춘 남녀가 6, 7일을 뽐내던 해운대 해변 헬스장이 올해는 또 다른 변신을 꾀합니다. 민간이 참여해서 해변을 꾸미는 이른바 프로모션 존인데 올해는 푸드트럭도 등장하고 물을 맞으며 공연을 즐기는 워터밤 공연장도 생깁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워터밤, 디제잉 파티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매 무대가 비워지지 않고 이제 꽉꽉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도 프로모션존은 희석객이 몰리는 7, 8월 2달 동안 운영됩니다. 위치는 해변 끝단에서 중앙으로 옮겨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전국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최대 약점은 해변과 상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서객들은 이렇게 생수 한 병,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대로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무래도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식당 가려면 길도 건너가야 되고 횡단보도도 많고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며 반발합니다. 해운대구가 제대로 된 안내도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지금 또 저런 푸드나 뭐 이런 거 음식이 생겨버리면 여기 상권이 완전 죽어버리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죠. 해운대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상인회와 푸드트럭 판매 상품 등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는 입장. 피서객들의 변화를 겨냥한 해수욕장의 진화를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영유아와 외출할 때 필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유실입니다. 편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나 이유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유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 KNN은 지역의 수유실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으로 민간 상업시설의 현실을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LCT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붙어있고 전망대도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수유실을 찾아봤습니다. LCT 상가안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수유실과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수유실은 모유나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육아 부모 입장에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수유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망대와 온천 안에는 있는데 이용객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내야만 수유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애기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거 이용을 못 하는데 뭐 돈을 내고 수유실 이용해야 된다면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음식과 쇼핑 등 편의시설이 좋고 문화센터 등도 있어 아이와 함께 찾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수유실은 기저귀 가리대와 세면대, 전자레인지와 각종 아기용품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유실을 이용하려면 백화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타지 방문객이나 외국인 등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등급에 따라 수유실 이용 시설도 달라집니다.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만약에 이제 회원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수유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민간 상업시설에서 수유실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시설마다 천차만별인 셈입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등록된 부산 전체의 민간 수유실은 4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대형 쇼핑몰과 병원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생활에서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넛지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 위기 시대,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새삼 되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네,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교통공사는 침수 위험이 높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고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땅 꺼짐이 잇따라 발생한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입니다. 조사위는 극한호우, 즉 폭우로 지하수가 공사 현장에 유입돼 땅 꺼짐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것도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도 부실 시공보다 자연재해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이게 땅꺼짐이 끝이 아닙니다. 폭우가 한 번 더 오면 거기는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가 아니면 땅꺼짐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KNN 취재 결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극한호우로 인한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청이 교통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공사 현장 인근 동서고가로 하부 지역은 비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며 우수박스 설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사상하단선 109 공사 현장 2곳으로 사상구는 우수박스 설치 사업을 교통공사에 맡기며 13억에 이르는 예산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24m 구간만 설치하고 165m 구간은 지금껏 설치를 미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수박스 설치는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던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1시간에 90mm가 되던 그런 정도의 규모의 비를 박스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소하천으로 연결하겠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수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구간에서는 땅 꺼짐이 7차례나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공사 구간 땅 꺼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교통공사는 우수박스가 지하철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를 미뤘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동서고가 하부에서 감전 이중천까지 신설하는 3년 박스는 도시철도 구조물 완료 후 도로복구 공사 시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사상구와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수 위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받고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교통공사의 책임론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단 2곳뿐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제정원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유치에도 유리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도 큰데요. 경남에서는 진주시와 거제시, 거창군이 국가정원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월화산 중턱, 계곡을 따라 성을 쌓은 듯 독특한 경관이 펼쳐집니다.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져 일명 달빛 정원으로 불립니다. 이 일대는 20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이지만 지금은 정원 등을 갖춘 산림 휴양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순천은 이렇게 좀 넓잖아요. 아기자기하면은 여기가 더 좋긴 좋죠. 그늘도 있고. 예전부터 진주 월화산 일대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았는데요. 정원 조성 과정에서 처치곤란한 돌들을 쌓아 올리면서 지금처럼 이국적인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시는 이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 2030년쯤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70만 제곱미터를 정원으로 조성해 국가정원 등록 요건인 30만 제곱미터를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진주 정원 산업 박람회도 열리면서 진주시가 꿈꾸는 국가정원의 목표와 함께 정원 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원 문화, 정원 산업을 끌고 가는 구심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더 활발하게 되고 거창군 역시 경남 유일의 지방정원인 창포원을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거제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등 경남 안에서 국가정원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부산 경남 출신의 장관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부산의 전재수 의원과 경남의 민홍철 의원,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력설이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이자 정부 조직 개편과 경찰국 폐지, 지역화폐 발행 등 행안부의 현안을
잘 풀어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후보 경쟁 뒤 부산 경남의 유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맙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군에는 사선의 민홍철 의원이 포함됩니다. 육군본부 법무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 군 내부 사정에 밝고 주한미군과 소통 등도 뛰어납니다. KNN 대담에서는 민간 주도의 국방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다시는 그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삼선의 전재수 의원은 가장 유력한 해수부 장관 후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 추진에 깊이 관여해 해수부를 직접 이끌며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 경남에서는 1명 이상의 정치인 장관이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 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40대 A씨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부산 좌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오토바이를 탄 시민 2명과 함께 추격전에 나선 경찰에 3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공기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부산시 입장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은 부산시가 공기 연장을 수용한 것은 현대건설 입장을 부산시가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고,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상황이 악화되기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이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제시한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기본 설계안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공기를 연장한 배경 설명과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처음 제출한 기본 설계안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75.78점의 평가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국토부가 현대건설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세계 라면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 제2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의 글로벌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해 3월 제2공장을 착공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제2공장은 6개 생산 라인을 갖춰 연간 최대 8억 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경남본부 방송자문위원회 2025년 상반기 결산회의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4명의 신입 자문위원 위촉식과 우수 기자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자문위원들은 경기 침체 속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금융권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덜 덥겠습니다. 부산권과 경남 남해안 지역 한낮 기온 2도 정도 낮겠고요. 구름도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경남 내륙 중심으로는 여전히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때문에 체감 온도도 살짝 낮아지겠는데요. 강수 확률은 20에서 30%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과 창원 비롯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반대로 거창과 남해 비롯한 일부 경남 지역은 1도 높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실까요? 부산권 대부분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밀양과 창녕은 여전히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이외 중부 경남 비교적 기온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쭉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30mm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 잠시 겠다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